오늘 2023년 보충 수업 시작할게요. 5년 재당첨 금지 규정 중에서 질문을 최근에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먼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저희 회원이시죠? 한남 3구역 물건인데 이게 좀 내용이 해석을 좀 잘못하면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애매해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한남 3구역 물건인데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할 때 25평 배정 받았는데 근데 여기 한남 3구역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관리처분 인가 전이거든요. 네, 관리처분 인가 전이고 매수자는 이제 요 즈음에 그러니까 2021년 6월 관리처분계 기준일이 이 날짜 잡혔는데 매수자가 이제 그 날짜 이후에 산 거죠. 이후에 샀고 완료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영등포에 있는 일반 분양을 받았다는 거죠. 2018년 5월 25일 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결국은 승계조합원이 이제 그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냐 안 받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데요. 요거를 보기에 앞서 우선 저희 사이트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질문을 어떻게 올려야 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재개발 투자 연구회라는 사이트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 정회원 되신 분들이 보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다 정회원으로 올려드렸거든요. 정회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정회원 정보 공유방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이제 교육이나 이제 이런 것들 공지하는 공간이고 그 공간 말고 정회원 정보 공유 공간 여기 들어가시면 아직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이제 좀 제가 이제 옛날 좋은 자료라든가 좋은 정보도 많이 올려놓을게요. 여기에 올린 질문이 이건데 우선 질문에 대해서 아까 그 질문이에요. 저희 회원으로 들어오신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남 3구역 물건이고 아까 이제 그 내용 그대로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한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윤수 공중회사님, 이 영등포 소재 잠깐 마이크 켜도 될까요? 중흥 S클래스 이거 일반 분양 받았다는데 이거 재개발이었나요? 이거 재개발 정비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다시 답변 드릴게요. 네. 여기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전화통화로 질문 답변했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전화통화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저하고 전화통화 하긴 했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자료를 남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부탁드렸는데 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답변했던 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마이크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도정법이 72조가 있고 74조가 있는데 이 72조의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74조가 승계자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법령상에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법제처의 해석은 그렇게 나왔지만 저의 해석은 명확해요.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걸 한번 읽어드리고 그다음 이 해석 내용이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72조는 관리처분 계획 할 때 그 계획 당시에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계획 당시에 분양 신청하는 사람이 5년이 안 되어서 그 전에 받은 게 있다면 그걸 막겠다는 게 72조의 규정이고요. 74조의 규정은 그걸 가지고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72조의 분양 신청 당시에 분양 신청을 안 받도록 하는 이 사람.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당시에 분양을 안 받았다고 쳐보면 그 사람은 오케이가 돼서 받았고 그다음에 분양 관리처분 인가 전에 그게 매매가 돼서 이게 약간 좀 중간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걸 다시 또 승계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법령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법령 한번 보도록 할게요. 72조의 분양 신청 공고에 6항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예민하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사람은 이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선정은 관리처분 인가일을 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인가가 안 됐다면서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거의 물건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5년이 되면 5년이 안 되어 있다면 이분은 분양 신청 서류를 안 받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규정이고요. 두 번째 규정은 다시 이제 74조로 넘어가야 돼요. 74조로 넘어가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거든요. 그 관리처분 인가에 뭐가 있냐면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이라는 이 2항이 있어요. 여기에 주소와 성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72조로 올라오면 또 어떤 규정이 돼 있냐면 아까 6조의 그 6항에 72조 6항에 여기 지금 74조에 여기 1항 2호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시죠? 아까 뒤에서 봤던 74조의 1항 2호가 주소 및 성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려 볼게요. 이게
법제시 유권 해석 같은데 요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잡할 건 아니고 사업시 인가를 받으면 그러면 통지를 하고요. 통지가 끝나는 날을 우리는 가르쳐본 게 기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끝나는 날, 요 기간이 분양 신청 기간이죠.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 전에 어떤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던 게 지금 5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정비사업으로 아파트를 받은 물건이에요.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받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받는 방법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 받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이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런 다음에 관리처분 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조합원들끼리 요 분양 신청을 한 내용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총회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인가가 나는데 요 사이에 오케이 했던 사람 물건을 다른 사람이 샀다는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는 요건에 대해서 오케이 했던 사람의 물건을 분양 신청 받아준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이 물건을 승계한 사람도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조합원이죠. 이 사람 물건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 사람 물건을 봤더니 이 인가권자가 봤더니 요 사람 이름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봤더니 요 이름에 걸린 사람이 요 날짜에 요 다른 물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단계라고 본다고 했죠. 뭐냐면 첫 번째 단계 분양 신청 때에 분양 신청 아예 안 받아주는 게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승계자의 이름을 보고 인가 때 또 이 사람도 빼버리는 거 2단계. 그래서 둘 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 답변을 제가 드렸었죠. 이 질문 답변의 내용이 그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안 된다. 둘 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할 때 답변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 아는 건 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이거는 명확해서 그냥 안 된다라고 딱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데 김윤숙 공인중개사님이 지금 답변을 받은 내용을 보면 저하고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번째 보면 도정법에서는 투기 가해지구 내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지금 용산구청에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판단을 받아봐라.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앞부분에서는 또 약간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용산구청 답변을 받든 국토부의 답변을 받든 법률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명확해요. 그래서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서 중간에 인가까지 특히 한남 3구역은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바람에 지금 인가가 늦어졌잖아요. 인가가 늘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거래가 됐을 때 그때 그 물건, 그 거래한 사람의 물건이 전 사람은 오케이 받은 물건인데 이 이후에 산 사람이 5년 재산권 금지 규정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안 된다라고 알고 거래하시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분양 신청을 통과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 물건을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투기 가해지구 내에서. 그러면 그 물건을 사는 사람도 5년 재산권 금지 규정에 적용 날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꼭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